화학식량은 뭘 내용이고 오늘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간략하게 정리만 할 거야. 네. 지금 아예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은 없어. 그래서 정리를 하고 문제 푸는 걸 따로 내가 확인을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제 지금부터 대개인으로 어떻게 공부를 시킬지에 대해서 내가 플랜을 좀 짤 거라. 이렇게 알겠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화학식 양이라고 하는 거 어떤 입자가 있는데 입자의 질량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질량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자 맞춰봐.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알고 있는 학생 있습니까? 맞추면 말았다면 전혀 여기 어떻게 1.67 곱하기 12 24승 그램이래요. 예를 들어서 화학자들이 수소 원자가 또는 수소가 어디에 붙어서 분자가 되고 얘들이 반응을 해서 어떤 입자가 된다 이런 걸 파악하려고 할 때 수소 원자 11개 뭐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하면 뭐니? 너무 피곤하지. 1.67 곱하기 12는 얼마지? 나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너무 어렵고 피곤하다면 너무 작아서 질량이 너무 작아서 어렵고 피곤하니까 대표값, 상대값으로만 나타내는 걸 원자량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기준이 탄소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그지? 아마 봤을 거야. 평형적으로 이제 탄소 원자하고 어떤 입자하고 개수 몇 개가 평형이면 같은 질량이라는 뜻 아니에요. 이제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10이라고 탄소 맞지? 10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12개가 같은 질량이 되는 어떤 입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의 입자의 질량은 뭐 상대값이 1이 돼야 되지. 이것만 잘 알지? 이건 어떻게 하면 돼? 탄소 원자 4개하고 산소 원자 3개가 그러면 탄소는 10이라는 질량이고 그게 4개 있는 질량이지. 상대의 질량으로는 48이야. 그지? 이쪽도 48이 돼야 되니까 얘 모르겠어. 산소는 X인데 그거 3개 합친 거하고 같으니까 X는 16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뭐가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평행 쪽에. 대신 문제에서는 이런 거 나올 가능성이 높아. 평행은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평행에서 계산해낼 수 있어야 된다. 자, 분자가 뭡니까? 분자? 어떤 화학적 입자 중에 분자는 뭘 얘기하는 거니? 주기율표에서 비금속하고 비금속은 서로 결합해서 안정해지려면 옥텟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지? 만족하려고 하면 자기 원자 수가 맨 바깥쪽 8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옥텟 규칙이고 8개가 되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 전자를 공유해서 8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얘가 결합했어요. 결합하고 따로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일 수 있으면 이걸 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그 분자량은 뭔데? 마찬가지야. 원자량의 어떤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자가 O2라는 분자가 있다고 하면 여기 H2O가 나왔는데 물 H2O라는 분자가 있다고 하면 얘의 상대적 질량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각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원자량 합함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량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화학식량은 뭘 얘기하는 거니? 분자가 아닌 입자들도 있잖아. 어떤 거? 이온 결합 물질 같은 거.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상대적 질량을 나타낼 때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예로 나와 있는 염화 나트륨 같은 게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어떻게 구성되는데 금속과 비금속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된 다음에 전기적 인력으로 붙어 있는 거야. 맞지? 얘는 분자가 아니라고. 분자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광의 넓은 의미의 상대적 질량이라고 해서 화학식량이라는 표현을 쓴다. 오케이? 그리고 당연히 분자량은 화학식량에 포함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지? 분자량은 화학식량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자, 다음번 수업 때 이거 퀴즈 낼 거예요. 몇 가지 원소의 원자량 이렇게 나와 있는지 요 CL, 나트륨하고 염소가 꽤 많이 나오는데 23, 35점 요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는 따로 몇 번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해요. 할 수 있지? 오케이, 좋아요. 넘어갈게요. 넘어가라. 왜 안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하고 어떤 양을 따지려고 하면 질량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는 개념적인 그냥 상대값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실제로 이렇게 연결해서 넘기기 위해서 이런 어떤 개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의 상대적 질량은 10이라고 했는데 이 질문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탄소 12g이 있으면 얘 실제로 탄소 한개 12g이 얼마나 들어가 있나? 그걸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탄소 12g. 원자량은 10이야. 그지? 실제 그냥 근데 원자량이 아닌 12g을 따져보니까 이 개수가 들어가 있어. 아, 이거를 기준값으로 하자. 기준 개수로 하자 해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1 MOL이 몰이라고 했고 단위를 쓸 때 이렇게 빼. 그래서 1몰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묶음 단위야. 연필 한 다스가 12개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겠지. 그지? 그런 것처럼 묶음 단위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괴랄하게 크다 보니까 이걸 적용하는데 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익숙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으로 몰과 아보가드로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 몰의 개념 그리고 기체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연구했던 화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아보가드로거든. 그 사람 이름을 기념해서 NA 아보가드로 이니셜이야. 사람 이름 이니셜. 요 1몰의 개수를 아보가드로수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기준 개수가 되기 때문에 N0라고 표현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기준값이야.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몰과 입자수의 관계. 여기서부터 오늘 이제 종합적으로 다 요거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겁니다. 볼게요. 잘 봐야 돼. 이거 못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뭐라고 되냐? 몇 몰, 개수를, 몰수를 알고 싶어. 묶음 단위 몰수를 알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냐면 자, 입자를 몇 개를 가져왔어. 몇 개를 가져온 X개가 있는데 얘가 X개가 묶음 단위 몇 몰이냐를 파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걸 집중하면 된다고. 자, 지금 분자에 있는 개수의 단위는 개야. 맞지? 단위가 뭔지 알지? 예를 들어 내가 2m면 길이 단위가 미터지. 그치? 이런 거 마찬가지야. 개수의 단위는 개야. 근데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묶음 단위 몰수로 바꿔야 되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개수 단위 개를 없애고 몰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요걸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게 중요한 거야. 됐니? 그럼 어떻게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그지? 단위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 없애고 몰로 나눠주면 이게 결국은 분모의 분모니까 몇 몰이라는 표현이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모에 있는 개 퍼 몰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지. 이게 뭔데? 분모에 항상 단위에 1이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1몰당 몇 개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거 이미 약속했잖아. 뭐라고? 아보가드로수라고. 이제 1몰이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6.02 곱하기 11, 23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23승. 이거 안 바뀝니다. 그지? 어떤 분자든 어떤 이론이든 뭘 계산할 때는 1몰 당의 개수라고 하는 딱 약속이 돼 있잖아요. 비싼 연필이든 싼 연필이든 몽당 연필이든 12개가 한타 쓰잖아요. 그지? 그런 것처럼 똑같아. 그지? 약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 값이 뭐든 이렇게 계산하면 몰수가 나온다. 이 x 개수에 해당되는 몰수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요거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줄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물질의 양을 알면 몰수를 알면 그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양을 알 수 있어요. 요거도 생각을 잘 못 넘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거 뭐야? 포도당. 그지? 포도당이 4분의 1몰이 있대. 자, 대답할 수 있어야 돼. 4분의 1몰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원자의 몰수는 얼마입니까? 포도당은 분자예요. 분자. 얘가 4분의 1몰이 있어. 원자의 개수는 몰수는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 되지, 그지? 계산한가요? 어떻게 돼? 난 계산 못했는데. 어떻게 돼? 6? 맞아. 왜 6이야? 그러니까 얘 분자 한 개다.
분자 한 개당 원자가 몇 개 있는가 지금? 24개 있는 거지. 6개, 12개, 6개, 24개 있는지. 분자 하나당 24개 있는 원자가 분자가 4분의 1몰 있으면 여기에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당 24개 있으니까 분자의 몰수에 24를 곱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여기 24를 곱해주면 6몰이 나오게 돼. 맞지? 4분의 1 곱하기 24는 6이지. 그런 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 그 얘기. 아시겠죠? 할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기본 문제 빼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뭘 질량. 화학식량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짧게 설명을 던질 수 있어. 딱 통합된 어떤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처음이니까. 첫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했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1몰의 질량을 얘기하려고 해.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알고 있어야 돼. 탄소 12g이 6.06과 10의 23 개였잖아. 이게 1몰이었잖아. 뭐만 알지? 그러니까 탄소 원자 1몰의 질량 얼마? 12g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근데 1몰의 질량은 원자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고 분자 또는 다른 물질에서도 물어볼 수 있게 되겠지, 그지? 다 똑같아. 똑같은 기준을 잡으면 되는데 1몰의 질량 원자는 원자량 그램 붙인 거고 분자는 분자량의 그램. 이용되는 물질은 화학식량이라고 표현한 거겠지, 에 그램 붙인 거다. 그래서 염화 나트륨 화학식량은 어떻게 된다? 1몰의 질량은 23 더하기 35.5가 될 거니까 58.5 이렇게 계산된 더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 이때 물 분자 1몰이 이루는 수소와 산소 원자의 입자수와 질량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 물 분자는 1몰이 있다고 해. 이 1몰에는 수소 원자는 2몰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1몰이 있을 거고, 오케이? 몰 묶음 단위에서 1몰은 이 개수고 2몰은 그 2배겠지. 얘는 또 크겠어. 1몰의 개수 이거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1몰의 개수고 1몰의 개수잖아.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자의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지. 이거 원자량을 아까 합한다고 했지, 그지? 연결할 수 있어요, 그지? 그래서 18이 돼. 왜 18이냐 하면 수소 원자량 1짜리 2개가 있으니까 2g이고 수소는 산소는 16g 1몰, 그지? 이게 합쳐서 18g이니까 라고 하는 거죠. 이걸 빨리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물질이 있어요. 28 뭐겠지? 뭐니 이거? 에탄올, 그지? 술에 들어가 있는 알코올 얘기하는 거야. 자, 얘의 분자량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원자량 합하면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얘의 분자량이라고 하면 얘의 1몰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지. 1몰만큼 묶어졌을 때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탄소는 12짜리고 이게 수소는 1짜리인데 6개 있지. 5 하나. 그 다음에 산소는 16. 이렇게 되면 24, 30, 46. 그지? 46g per 몰의 단위 의미를 잘 따질 수 있어야 돼요. 문제 좀 풀어봤을 텐데 화학식량과 몰에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 단위 질량당 A와 B 분자에 있는 수소의 수는 몇 대 몇이다, 몇 2배 이상이 되는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런 거 따지려고 하면 단위를 잘 해석하고 있어야 된다. 너만 알겠지? 이거 46에 내가 이렇게 단위 붙인 거는 1몰 당의 질량인데, 그지? 1몰 당의 질량인데 46g 몰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안 되잖아. 또 계속 단위가 나올 거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러고 단위. 그걸 보면 1몰 질량과 물질의 질량이라는 게 이거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어떤 물질의 질량을 알고 있다고 해. 그때 그러면 그 질량에 해당되는 몰수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보겠지.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질량 그램이야. 몇 그램이지. 질량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물질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방금 썼지, 그지? 그램 포 이게 뭐지? 1몰의 질량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학식량이야. 물질마다 달라지겠지. 물질마다 달라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이게 18g 있어. 어떤 물질이 18g인데 그 물질이 물이었다고 하죠. H2. 그럼 이때 분모의 값이 얼마? 18이야. 맞지? 맞잖아. 1몰의 질량이 물은 18이라면. 그지? 그러면
물 18g에 해당되는 그램 없어지고 몰수가 어떻게 되냐? 1몰이 되겠지. 근데 이산화탄소가 18g 있어. 그러면 요 밑에는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1몰의 질량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4가 들어가야 돼. 이산화탄소 1몰 44g이니까. 됐죠? 그럼 이거는 지금 계산하기 좀 내려운데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램이 없어지면 이런 거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입자 한 덩어리랑 질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이라도 몰수는 다 다릅니다. 그치? 다를 수 있다는 거.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이 이제 커플링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거 알죠? 물질의 질량은 물질의 질량 1몰의 질량이 물질의 양을 곱하여 구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량을 알고 싶은 거야. 질량을 알고 싶어. 잘 들어봐. 질량을 알고 싶어. 아까는 뭘 알고 싶었냐면 몰수를 알고 싶으면 질량을 알 때 몰수를 알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야. 단위로 봤을 때 몰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요번에 몰수를 알고 있어. 몰 질량을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질량 그램을 써. 그 단위가 몰이 있잖아. 있으면 돼, 안 돼? 질량 물어봤는데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그 단위를 없애. 그럼 분모에 몰을 쓰고 하면 질량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예를 들어서 1.5몰이 있어요. 누가 물이면 18g/몰이겠지, 그지? 맞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램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1.5니까 27g 이렇게 나오겠지. 안 그래? 계산할 수 있으면 사칭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자, 화학식량과 몰의 가장 중요한 공식 또는 이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어떤 방법 기술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몰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물리량, 해당되는 물리량이라는 뭐냐면 뒷페이지 나오겠지만은 질량 아니면 부피 아니면 개수가야. 됐지? 질량, 부피, 개수를 구하는데 이걸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뒷페이지 안 보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을 이해했습니까? 질량이 있을 때는 그램 퍼 몰로 나누면 몰수가 나오겠지. 어떤 질량이. 근데 어떤 부피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리터 퍼 몰로 나누면 되겠지. 그럼 몰수 나오잖아. 몰수 구하고 싶은 거지. 그지? 근데 이건 무슨 의미지? 1몰당 부피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피는 뭐야? 다른 부피 아닙니다. 기체의 부피 얘기하는 거야. 기체는 이상적인 상태에서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라고 하는 0도씨 1기압에서 20.4리터거든. 그러니까 어떤 부피를 알면 이걸로 나누면 뭐? 인기 몰수 나올 거야. 그치? 질량 또는 부피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하나 알아둬야 됩니다.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어때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로 안 하는 거지. 자, 온도라는 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기체 분자 또는 입자의 열 운동 에너지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거야.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용기가 있다고 하자. 기체를 가지고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하면 얘가 용기 변면 어떻게 더 세게 치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더 밀고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야. 그 온도, 어떤 온도? 절대 온도에 비례해서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100켈빈일 때보다 200켈빈일 때 실제로 운동 에너지가 딱 2배인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고 나가기 때문에 더 부피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25도씨, 30도씨에서 뭐 24.5리터니 뭐 25리터니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럼 거기에 맞게 적용해야 되는 거야. 그지? 여기는 지금 뭐니? 0도씨 1기압, 0도요. 0도일 때 22.4리터라는 게 약속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온도가 어떻게 정의된다고? 입자의 열 운동 에너지로 정의된다. 됐지? 그러니까 그 입자의 열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온도가 켈빈 온도라고 하는 거거든. 섭씨 온도가 아니고. 됐지? 그러니까 켈빈 온도는 마이너스 값이 있니 없니? 운동 에너지를 멈추면 0이야. 근데 마이너스라는 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표현할 수가 없다고 그러지. 뭔 말인지 알겠지?
0켈빈이라는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0켈빈이 섭씨 온도는 몇 도야? 영하 273도지, 그지? 그러니까 영하 274도는 이 세상에 없는 온도. 너무 알겠죠? 거기에 최종 온도라고 생각하고 온도를 그렇게 약속된다, 정의된다라고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두 개에 의해서 질량일 때는 어떻게 한다? 부피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제 또 원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개수일 때 몇 개 이렇게 물어볼 때는 개 홈으로 나누면 된다고 했고 이게 뭐라고 했지? 1몰당 개수니까 2.0이 12, 24에서 여기 들어가면 된다고. 이거 계산하면 몰수 나온다고. 개개 없어져. 몰수. 하나의 규칙이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규칙이 뭐지? 아까 말했잖아. 몰수를 알 때 이게 몇 그램인지 해당되는 몰수가 몇 그램인지 기체면 몇 리터인지 또는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몰수를 알 때 어떤 물질이 있는데 몰수를 알 때 질량을 알고 싶으면 질량을 쓰라고 단위.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단위를 없애라고. 됐니? 이거 보면 삥삥 없어지고 그래서 나온다고. 그렇지? 물론 이 몰수에 해당되는 물질의 1몰당의 질량을 써야 되겠지. 화학질량. 그지? 그거만 해주면 되는 거고. 부피를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부피를 알고 싶으면 내가 알고 싶으면 단위 써. 리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눈 거. 이건 무슨 의미? 1몰당 부피니까 표준 상태에서 22.4가 들어가면 돼. 물질 종류가 상관없지. 그지? 24가 들어갈 때 29가 들어갈 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써주면 되는 거고. 개수를 알고 싶으면 그대로 여기에 개 쓰면 되지. 그지? 그럼 뭘 없어도 개수 되겠지. x 값에 곱해야 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제 이 x몰에 해당되는 개수가 나오고 이건 6.0이 12, 23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지. 어떤 문제에서는 0.02가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 빼고 6 곱하기 10의 23승이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를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고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하면 여기 있지. 다음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요거 아마 다른 교재들이 비슷한 그림이 있을 거야. 대부분 있을 건데 지금 이게 통합된 어떤 원칙이다. 계산은 어떤 원칙이다. 양에 대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쉽게 바꿀 수 있어야지, 액수만이 바꿀 수 있어야지 일단 양적 관계를 해 나갈 기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질문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이제 10문제 중에 8문제 질량이 들어갈 거예요. 80% 이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질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피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질량만 있는 경우 또는 질량과 부피가 있는 문제의 조건이에요. 그치? 질량과 부피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 개수가 가끔씩 몇 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건데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질량을 얘기해 준 문제는 보통 부피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량을 부피로 직접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질량을 몰수로 바꿔. 그램이면 그램 퍼 몰로 나눠서 몰수 구하고 이제 바꾼 다음 몰수 아니까 몰수에 뭐한다 곱하기 부피를 구하고 싶으면 미터 퍼 그지? 이걸 곱해주면 미터 부피가 나오겠지. 방금 얘기했던 나누기 규칙, 곱하기 규칙을 적절하게 쓰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다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환산하는 데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학식량 본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 풀이를 좀 시켜볼 건데요. 뭐냐 하면 26페이지 봐봐. 26페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걸 공부할 때 쓱 지나갔을까 봐. 없네. 그냥 읽어볼게. 26페이지 중간 2번 그냥 밀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밀도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보면 핵심은 그거야. 기체 상태에서 밀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그 밀도가 몇 대 몇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건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그냥 분자량이 그 밀도의 몇 대 몇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밀도의 정의가
밀도가 뭐냐면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됐니? 됐지? 근데 분자량이 뭔데? 1몰에 해당되는, 그지? 1몰에 해당되는 애들이 질량이잖아. 그지? 근데 기체라고 하면 1몰에 해당되는 부피가 종류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우리가 물이고 이산화탄소로 하자. 응? 종류와 상관없이 20.4L야. 그지? 그리고 물은 20.4L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기표된 상태에서 20.4L면 18g이거든. 맞지? 1몰이 질량이니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산소사량이 되겠지. 그지? 결국 이게 이 의미가 뭐냐면 밀도의 정의에 맞게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 각각의 밀도야. 그러니까 밀도의 비율 몇 대에 있잖아. 이거는 분모 없애고 분자량 비율하고 같다. 이게 중요한 거야. 됐죠? 밀도 비는 분자량 비하고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자, 공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게 하나 정도 정해진 건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금 적응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쉬는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빠르게 그 개념 내용 바로 옆에 있는 개념 체크부터 쭉 한번 하는 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개념 체크가 3페이지에 나와 있거든. 3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쭉쭉쭉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시계로 분침이 4를 가리키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